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선 결과가 나온 만큼 단기적이 아닌 문화를 좀 변화시키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환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현상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담을 좀 기대했었는데 통화 절하 얘기는 자체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환율 정쟁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그동안에 좀 엔저가 둔화되면서 반등했던 자동차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 15일하고 16일이죠. 15일, 16일 동안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요. 이 G20 공동 성명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 자제 및 그다음에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와 환율 유용성 확보 이행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명목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좀 벗어두고 열어본다 그러면은 그럼 엔저에 대해서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G20, 그러니까 G20이 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면죄부를 줬다 그러면 엔저의 약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러면 이렇게 왜 엔저를 용인했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일본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엔저의 약세를 용인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나온 내용에서 좀 더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것이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러면 엔저가 용인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일본과 유로존과 같이 다른 나라가 강력한 그러니까 외환 제도죠.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결국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이 지지하고 그로 인해서 엔저도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흘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IMF 총재 역시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좀 보였다. 그러면서 다시금 IMF조차도 엔저의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환율 전쟁 자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환율 자체의 이 전쟁에 인해서 결국은 엔저의 그 어떤 흐름 자체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중요한 것이 자동차, 그동안 수혜를 봤던, 엔저가 좀 약화되면서 수혜를 봤던 자동차 업체나 부품업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엔저가 지속된다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워낙 대형주들이고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 때문에 급락을 한다면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급락할 경우에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악재될 개연성이 있어서 단기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 나올 이슈에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장기화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나 부품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급락할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 유효하다는 전략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가 회복될 가장 많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로 은행, 금융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은행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 관련돼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건설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회복된다 그러면 결국 어떤 시장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공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은행 업종을 보면은 한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0.3% 정도 언더 퍼포먼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개별적인 KB에 대한 블록들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약간의 시계열적인 오차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수급상의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이 은행주에 대한
이 순매수의 흐름 자체는 향후 좀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개별적인 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1개월과 3개월간의 그 상대 수익률을 보면요. 1개월이 한 3.6%, 그 다음에 3개월 정도가 볼 때 한 10% 가까이 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좀 그 시장에 대해서 이미 일정 부분 벌써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기회복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근본에 좀 잠깐 좀 아쉬운 것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상승에 큰 요인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금리를 동결하면서 조금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3월 중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경기 부양 쪽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은행의 내부적으로 볼 때는 순이자에 대한 순마진 자체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펀더멘탈이 훼손될 때 어떻게 은행주를 투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은행주에 대한 것들은요. 펀더멘탈 따지보다는요. 이 기술적인 또는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심리적인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두 번째로는 유럽 재정 리스크의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박근혜 신정부에서 이 내수 활성화, 부양 정책의 활성화를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체감 온도가 좋아지면서 은행의 어떤 손실, 충당 자체가 줄어들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는 지금은 심리적인 개선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하반기 할 경우는 이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거. 그리고 펀더멘탈을 올해 하반기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PBR을 보면 0.6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역사적인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심리만 개선돼서 일정 부분 탄력을 밟고 은행주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펀더멘탈이라는 논의가 중하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따르면 현재 이제 건설사들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된 여신이 지금 30% 이상 디레버리징 가산을 평가했거든요.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향후 은행주들의 실적을 악영을 미치는데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은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일 때 오히려 기회를 바라보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수혜주 찾기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은행주가 좀 손꼽히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도 미국의 은행주를 대거 매입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속 시원하게 분석해보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조인갑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